안녕하십니까. 오늘 내 오디세이는, 자,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호메로스의 오디세이가 진행이 막 되고 있어요. 그리스, 이제 그리스라기보다는 지중해 동부의 그리스 일부 지역에서 진행이 막 되고 있어요. 그 진행은 뭐 사실상 해적질 이렇게 하면서 높은 수준의 문명, 문자도 받아들이고, 또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해서도 좀 접하게 되고,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비옥한 초승달 시대에서는 다 망했어. 다 망하고, 페니키아하고 이스라엘, 어, 헤브라이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한쪽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영향을 많이 준, 그리고 또 한쪽은 실제 실용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데가, 저번에 설명할 때 왜 지도에서 보면 딱 점 같은 곳 혹은 연맹체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뭘 깎아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역사는 또 실물적인 것들은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는데, 바로 그때 잠깐 명멸했지만은 엄청난 영향을 주긴 줬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지금은 우리가 균형을 딱 잡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신앙으로 뭐 그런 부분으로 깊게 들어갈 때는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조금 떨어져서 보고 싶은 거야. 요 지중해에 있고 여기 뭐 도시 몇 개 이렇게, 근데 굉장히 영향을 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이랑 페니케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사울, 그 다음 다윗, 그쵸? 그 다음에 솔로몬,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또 그 쪼개져요. 유다 왕국하고 이스라엘 왕국으로 쪼개지는데, 그 다음에 또 힘을 못 쓰게 돼. 왜냐? 아시다시피 이제 요 동네에, 아, 요 동네에 격변기가 이제 막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국, 이런 것도 이제 나타나는데, 제국, 뭐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지형상 그랬던 거고, 여기는 사실은 다 쪼개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건 페니키아건 완전히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면에 등장한 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에 비해서는 전면에 등장한 시기가 좀 늦은 거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부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문들이 있었고, 그게 이쪽 지방의 특징이죠. 나중에 서양도 지금도 그렇듯이, 지금도 이제 주마다 막 이렇게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 여기저기 많이 심하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미국의 그 주마다 헌법이 다르고, 뭐 저 헌법이란다, 그 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유럽이라고 하는 곳 자체가, 스위스가 그 조그만 데가 또 스물 몇 주로 나뉘죠. 근데 걔네들 중에서 또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데도 있어. 근데 이 오리엔트 지방만 해도 이집트가 좀 예외적인 거고,
다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나뉘어 있는데 거기를 나름대로 일정 부분 묶는 곳이 있긴 있었지. 지금까지 맨 처음에 사르군 1세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시간이 많이 지나고 히타이트가 조금 지배권을 행사를 하고 했지만은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동시에 거의 그 이후에 이집트는 그래도 살아남는데 히타이트는 그 이후에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는 셈이란 말이죠. 이집트는 그 중간에 한참 뭐라고 하면 좋을까? 몇백 년 동안 길을 못 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 이제 대략적으로 기원전 이제 10세기 여기 아닙니다. 마이너스 10세기 부터 해서 뭐 9세기, 8세기, 7세기 이렇게 오는 동안에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에 뭔가 변화가 있었고 그건 나중에 볼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원래 오리엔트 빨랐던 오리엔트도 변화가 있는데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에요. 아시리아가 우리는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은 아시리아, 그 다음 바빌로니아, 그 다음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나죠. 아시리아하고 바빌로니아하고 페르시아하고 다 아주 조그만 힘을 잘 못 쓰고 근데 역사는 오래돼서 다. 일단 페르시아는 엘람이라고 하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부족 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다 동네니까 그렇게 오래 있다가 역사는 오래됐어요. 힘은 못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로 이제 개명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 오늘 제가 페르시아 정도까지 볼 거예요. 아시리아부터 페르시아까지. 근데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바빌로니아도 마찬가지고 엘람도 마찬가지고 다 이스라엘이나 페니키아처럼 오래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거기에서 힘을 쓰기가 뭐 쉽지가 않지. 아카드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함무라비 시기의 바빌로니아, 그 이제 구바빌로니아라고 부르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한참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것도 고대지만 이것도 벌써 뭐 한 2500, 3000년 전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지만은 이것도 고대지만 함무라비 시기는 마이너스 1700 막 몇십 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제 시차가 있는 거죠.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그럼 뭐냐? 자, 히타이트가 망하면서 드디어 철기 기술이 쫙 퍼지죠. 메소포타미아를 비롯한 지역에 쫙 퍼져요. 그리고 이집트도 메소포타미아를 그동안 뭐 아카드족이 묻기도 하고 히타이트가 묻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느슨하게나마 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진정한 제국은 전 페르시아 정도부터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이제 뭐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할 거고, 아시리아도 제국은 제국인데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그게 아니라 그냥 무력이야. 무력, 진짜로.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족이고 또 호전적이야.
아시리아. 굉장히 이제 흉폭하고 잔인하고 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죠. 그 기록 중에서는 또 성경 기록도 이제 있고 하죠. 성경에는 아시리안이 그 다음 바빌론, 신바빌로니아를 말하는 거죠. 이게 다 나오는데, 아시리아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강대국이 됐을까? 단명하지만 다 단명해요. 이제 페르시아가 좀 가는 거지만 왜 이렇게 단명했을까? 근데 왜 이렇게 셌을까? 몽고는 왜 이렇게 셌을까? 미국은 왜 이렇게 셀까? 근데 몽고는 어떤 면에서는 단명했다고 볼 수 있을래나? 단명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세대 한 세대 지나가면서 다 사실 나눠지고 쪼개지고 나라가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체성들도 다 각각이 돼버리고,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할 때 사실 제국으로선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근거를 댄 것이 길과 돈의 흐름을 장악하지는 못했다. 거기에 서툴렀단 말이죠. 아시리아라든지 이런 데가 다 사실 마찬가지야. 페르시아가 좀 다른 거지. 자, 아시리아는 철기가 이제 쫙 퍼져. 그동안 비밀에 붙여졌던 철기, 철을 다루는 기술. 기원전 20세기부터 12세기까지는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을 가지고 있던 데가 망하니까는 망하면서 이제 다 퍼지는 거지 뭐. 근데 그걸 가장 적극적으로 했던 한 부족이 있었어. 아시리아라고. 받아들여. 근데 그 철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히타이트도 뭐 여러 가지 그 군사력뿐 아니라 다른 이제 철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아시리아는 철 가지고 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기 만드는 거. 근데 그걸 좀 잘했어.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총동원령인 거야. 설기에 의한 군국주의 총동원령. 일본 생각도 좀 나고, 독일 생각도 좀 나고, 그때 기마가 본격적으로 서양에서 연 기병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기부터 철갑을 두른 기갑이,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역사 속에 아니면 그 유물 속에 남아 있어요. 그림으로. 그 철갑을 철갑옷 입은 그 오래전에, 한 3000년 전에. 엄청 빠르죠, 빠르긴. 게다가 기갑부대도 있었어. 철갑을 두른 공성 무기. 그때 당시로서 이제 사실상 핵무기죠. 그런 걸 가지고 하니까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것만 하는 이상한 데가 있는 거야. 이상한. 그래서 매우 궁극주의적이다. 지금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국민 개병이고, 그리고 총동원령이고, 그리고 모든 국력은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 궁극주의에. 손쉽게 정복을 다 해버려. 손쉽게 통일을 해버려. 이제 그 동네가 이미 그 막 분열 상태고, 큰 땅덩어리들 몇 개가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뭐 이런 뭐 바빌론 이런 몇 개가 있고, 다 이제 조금만 페니키아, 이스라엘 이런 조금만 복속 이미 다 그 힘 못 쓰고 있지. 그럼 못 쓰던, 오랫동안 못 쓰고 있던 놈 중에 하나, 놈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동네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인데 전체를 다 통일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제
승자의 역사로 남아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엄청 순환을 당하죠. 그때도 그 이후에 더 당하지만 그 이후에 더 당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앙은 신앙대로 나중에 좀 더 깊이 원래 어제 밤에 좀 한번 다뤄볼까 하다가 조심스럽더라고. 이거는 50년 갈 수도 있는 시리즈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하자. 그리고 뭐 하다가 말 헛나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영상 꽤 찍어 놓은 상태인데 밑에다가 다 수정해 놓고 그랬어요. 갑자기 뭐 마스크 얘기하다가 투탕카멘으로 넘어간 적이 있어. 아부신벨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 아시리아가 통일을 딱 하고 나서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해. 왜냐? 군사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능력이 없어요. 아무 역량이 없는 거야. 모든 역량은 군사력에만 쏟았어. 그렇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압도적인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뒤로 이제 뭐 안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또 나온 게 역시 단명한 왕조이지만 이제 드디어 바빌론이 나와요. 바빌론이 걔네도 이제 그때는 철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퍼졌을 때야. 그러니까 바빌론이면 벌써 기원전 9에서 7, 6 막 이렇게 넘어가던 그 시기니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바빌론 뉴스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빌론은 아시리아가 뭐 더 이렇게 흉폭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은 승자의 역사인 기록에 따르면은 바빌론은 바빌론 유수라는 걸 했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참 수산을 당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점점 더 일신론과 선민사상이 강해져요. 이것도 좀 볼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줄거리 먼저 한번 간 다음에 들어가든지 하자. 이제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는데, 왜냐면 바빌론도 사실은 문화적 역량이 충분한 그런 곳은 아니었어. 그래서 거기도 단명이야. 둘 다 아시리아, 바빌론 둘 다 단명이야. 근데 그 다음에 엘람은 그렇지가 않았지. 그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망이에요. 망. 페르시아로 일단 바꿨고, 그리고 나서 전체 망을 싹 깔고 장악하는 거야. 모든 망들, 길이 됐건 통신망. 그때 통신은 5G 깔리고 이 인터넷 깔리고 그런 건 아니지. 이 길을 통하고 뭐 이런 거긴 하지만은 그렇게 아주 중앙 집권적이고, 그리고 그야말로 제국주의. 옆에 있는 모든 동네들을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 진짜 황제. 역사상의 실제 무력만 가지고 뭐 이제가 아니라 그 내부 내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제대로 갖춘, 게다가
길과 돈의 흐름까지도 잡은 첫 번째 황제지. 시황제보다 한참 형이잖아. 시황제보다도 몇백 년 전에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심지어는 금융적으로도 세금 엄청 뜯었지, 다리우스가. 근데 이제 그게 다 망정비하고, 그리고 진시황이 9년제 했던 것처럼 속주들, 그런 주들 다 중앙 집권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도량형이나 화폐나 이런 거 통일했던 것처럼 여기도 길과 돈의 흐름을 장악하고, 이제 뭐 세금 뜯는 거지 사실은. 그 시스템이 완비가 돼. 그리고 그런 감각이 서구에는 이제 길과 돈, 금융, 자본주의의 아주 초보적인 형태가 될 만한 그런 무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렸던 재정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구 사회에는 좀 일찍부터 이렇게 싹 텄잖아요. 근데 지금 서구랑 나중에 꽝 붙게 되는, 즉 그리스랑 꽝 붙게 되는 페르시아 시기에 이미 그쪽에 사고 있었던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 통치가 됐던 나라야, 페르시아가. 그리고 보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 중에서 아시리아, 또 바빌로니아, 그 앞에 히타이트,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중간에 생략된 게 굉장히 많은데 스키타이 이런 데도 막 쫓겨가서 동으로 서로는 저쪽 끝까지, 서양 끝까지, 저 지중해 끝까지, 또 동으로는 신라까지 이렇게 왔잖아요. 거기는 아르메니아 쪽, 지금의 아르메니아는 돌궐족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아르메니아 사람들 봤을 때도 서양 사람이고, 또 그때 당시에 아르메니아의 스키타이를 봐서도 그냥 서양 사람일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이 핏줄상으로 지금의 아르메니아는 돌궐족이 세운 나라죠. 근데 참 이게 제가 살아온 한 반세기 동안 서양 사람들을 거의 못 보다가 이제 조금 뭐 이런 서울 외곽 지역에서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못 보다가 좀 크고 나서는 이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조금씩 보게 되고, 확실히 서양 사람도 지역마다 생김새가 달라. 우리가 한중일 어느 정도 구별하는 것처럼. 근데 어쨌든 그때 이미 뭐 그런 나라도 다 그 정복왕조, 그리고 제국, 그리고 정말 이제 명실상부한 오리엔트 제국인 다리우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 문화권이 묘하게 페르시아가 아리아인이고, 게다가 굉장히 빨랐고 뭐 이렇게 한데, 그리고 문화나 종교도 분명히 걔네들께 다 있었고, 근데 이슬람권이죠, 그죠?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란을. 그리고 그 고대에도 엄청난 이동들이 있었다. 제가 지금 너무나 오래된 막 12,000년, 막 6,000년, 막,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거는 이제 뭐 한 3,000년 뭐 이 근처를 다루고 있지만은, 전을 다루고 있지만은, 그때도 이동이 있었고, 그때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서역 지방에서 신라까지 왔었던 거야. 우리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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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도 신라 때 정착을 하시거든요, 중앙아시아 쪽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엮여 있다라는 거지. 근데 잠깐만. 여기에서 제가 지금
바빌론 관련해서 이스라엘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자, 역사가 말하는, 타자화된 역사책들이 말하는 오리엔트의 제국, 제대로 된 첫 제국, 퀄리티가 높은 제국은 다리우스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진시황보다 선배예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이제 중국 쪽으로 많이 기울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자 문명권이 굉장히 앞서게 되지. 그러나 그 이전에 초승달지대는 어마무시한 지층이 쌓여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00년, 3000년 동안 문화, 문명 발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수준의 어떤 문명들을 바라봤을 때 굉장한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미 그랬던 곳이 오리엔트라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도 정신사적으로 되게 영향을 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시련을 많이 당했어. 아시리아고 뭐 바빌로니아 쓰고 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향도 많이 받고, 그쪽 동네의 종교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근데 역사적인 것들을 봤을 때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엘리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 그 계속 떠도는 시기, 이런 시기를 봤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단 일신론, 결국 그 동네뿐 아니라 세계를 다 지배해버린 일신론. 이 종교는 제가 생각할 때 신의 문제라기보다 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신관. 그걸 엉망으로 바라보면은 그 신의 이름에 오히려 먹칠을 하는 경우가 많아. 자, 봅시다. 지금 제가 각각 말했던 데도 다 신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대부분 산신, 높은 데 있는 신, 태양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전쟁신. 전쟁신이 대부분 그 신인 경우가 많아요. 야훼도 전쟁신이에요. 전쟁신. 화산신이자 전쟁신. 근데 모세 시기에 모세가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야훼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하고는 피로 딱 이렇게 표식을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죽였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도 선민사상이라든지 율법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욱 강해져요. 수단을 당하니까, 떠돌아야 되니까.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지. 그리고 바빌론 유수 끌려가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들이 그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진행이 객관적으로 이제 넓게 봤을 때는,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쓰여진 것들, 아시리아나 바빌론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전체 통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은 살아남기 위해서 신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일신인데 일신이지만은 사실은 다신 중에 짱인 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지방이 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따져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리고 그 신이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해, 사실. 근데 나중에 그 아브라함ik 종교가 발전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성숙해져요. 성숙해지는데, 역사 속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6월절이 이제 그거거든요.
다른 종족은 그렇게 신이 죽여도 되는 건가? 그 선민 사상을 깬 게 예수님이잖아요. 세계 종교로 갈 수 있게 한 게. 제가 근데 그 역사적으로 내가 그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신은 조금 우리 편만 좀 들고 그럴 수 있어. 그리고 그게 정신적으로 뭉칠 수 있고 계속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단일한 초점이 있는 신. 그러나 그 신관이 만약에 지금의 거기에서 훨씬 더 발전된 다른 종교, 뿌리가 같지만 다른 종교인 이를테면 기독교라든지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유대교라든지 이런 데의 문자주의, 자꾸주의, 극단주의, 폭력적인 혹은 아주 그 편협한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아직도 그때 신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어제 새벽에 할까 말까 깊이 들어갈까 하다가 그냥 나중에 좀 해야겠다. 적절한 그 시점에서. 아직도 시점은 아닌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는 건데, 사실상 그때 유대교는 지금 제대로 유대교 신심 깊은 분들은 제가 엘리유젤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하나님은 없다라고 결론을 낸 유대인. 근데 유대인의 종교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철학적으로 깊어져요. 유대교가 지금 종교적 실권은 자꾸주의 쪽이 잡고 있지만 이스라엘 편에 얘기했듯이, 그리고 정치적 외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기랑 이렇게 같이 해가면서 걔네들 나름대로는 신앙이 있지. 그러나 이제 정말 제대로인 사람들은 굉장한 그 뭐랄까 신심이 있고, 이슬람이나 크리스교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제대로인 사람들은 그때의 한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차별적이고 선민사상에 가득 차 있고, 그걸 나중에 이제 다룰 건데, 역사적으로 그게 형성된 그 과정은 만약에 거기에 이입해서 본다면 충분히 이해는 간다 이거지. 충분히. 거의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해왔고, 이집트가 굉장한 영향력을 고대에는 계속 가지고 있었으니까. 역사가 오랜 민족이에요. 이스라엘도 조그만 동네지만.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나 히타이트, 메소포타미아의 그 힘의 공백 지역에 아시리아나 바빌론 이런 데가 들어오면서 또 순환을 당하고, 잠깐 이스라엘 왕국 세웠던 것이 위아래로 찢어지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다른 거야. 우리가 계속 살고 있는데 들어온 거야. 그죠? 그때도 지금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엄청난 그 뭐랄까 신학적으로 고양된 어떤 유일신 사상이 나오고, 또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량적인 게 아니라 정성적인 것이고 깊어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역사 속에서 이제 그런 게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깊이 있게 제대로 또 이렇게 보편 가치에 맞게 진행이 된 것이 지금 좀 제대로인, 극성스럽지 않은 유대교, 크리스교, 이슬람교는 제가 볼 때는 다 제대로 된 분들이 더 많아요. 많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비틀린 그게 있는데, 그 배경이랑 연결이 될 것 같았어.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제 정리용으로 어떻게 남기게 됐네요. 원래 이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 그렇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건 좀 나중에 하더라도 이렇게
역사 지나가는 과정에서 한번 다뤄주고, 사실 이제 그거보다 전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떠났던 이 오디세이 쭉쭉 가는 데에는 오히려 페르시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실물적인 부분에서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요 민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다루는 거예요. 약간 불편할 수 있는 말도 하는 것이고, 어, 불편하게 안 들으시겠죠, 오래 들으신 분이라면은. 자, 그렇습니다. 어려워 역시 이거랑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다음에 뵙겠습니다.